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최근 묘한 일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 이야기입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리면서 스위스의 나름대로의 고충을 담아낸 시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북한의 서울 핵 공격에 대비해서 내부에 핵 방공호를, 핵 대피소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돼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16일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스위스 대사관 오픈식을 했습니다. 신축 건물에 아름다움을 더한 한국의 높은 위상에 대한 헌정이다, 이렇게 스위스 대사관 측은 밝혔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쪽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스위스 대사관 측은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영어로 신축된 대사관 건물 가이드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을 불러서 집들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축 건물에서 핵 대피소가 발견된 겁니다. 자, 신축된 건물은 서울 종로구 송월동의 전통 한옥을 재해석해서 지난해 10월 준공됐으며 17일 공식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이드 투어에 참석했던 분들이 증언을 한 겁니다. 대사관 건물 지하에 해먹 형태의 사단 침대와 창고 등이 갖춰진 핵 방공호가 완비되어 있다. 자, 여기에 참가했던 주부 이모 씨는 대사관 관계자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 서울의 대사관에도 핵 방공호를 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인터넷 카페에도 스위스 대사관에서 방공호를 봤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주민은 오늘 오후 2시, 15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스위스 대사관 가이드 투어에 다녀왔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핵전쟁을 대비한 방공호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은 인근 주민들에게 집들이를 통해서 좀 더 친근감을 줄 생각이었는데, 이 가이드 투어에 참가한 일부 주민들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핵전쟁을 대비한 방공호가 있었다, 이렇게 말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을 문화일보가 특종 보도했습니다. 자, 이 문화일보의 기사가 나자마자 대한민국 외교부와 스위스 대사관 측은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자, 스위스는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영세 중립국으로서 이런 전쟁 대비는 최고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핵 전쟁에 대한 대비도 역시 철저하겠죠.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오고 난 뒤에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와 주한 스위스 대사관 측은 기자들에게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자, 외교부 당국자가 뉴시스 기자에게 한 해명입니다. 1960년대 만든 스위스 민방공 관련법에 시설 요건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 측은 스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핵 대피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스위스 자국 내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이 원칙에 적용하고 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도 한국에 있는 스위스 건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스위스에는 지금 30만 개의 방공호가 있고 5천여 개의 공용 방공호도 따로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런 민방위 훈련 같은 것은 최고의 국가입니다. 2017년 착공에 들어간 송월동의 주한 스위스 대사관 건물은 한옥을 재해석해서 지금 굉장히 화제를 모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스 대사관의 신축을 기념한 가이드 투어가 이렇게 논란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스위스 대사관 관계자는 스위스 국내나 해외 재산인 건축물에
다 적용되는 것이다. 우리 국내법에도 부합해서 건축 허가가 난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측의 관련 법령에 부합해 건축 허가가 나서 완공이 되고 개관식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의 스위스 대사관들이 모두 핵 대피소를 갖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 스위스 대사관은 당초 한옥,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살린 이 대사관의 건축미를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 가이드 투어가 엉뚱하게 인근 주민들한테는 핵 방공호만 눈에 띄었을까요? 이건 사실은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난리가 난 겁니다. 액면 그대로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본국의 법령에 따라서 이 핵 방공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점이 미묘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물론 추정입니다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을 2번이나 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사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전문가들이 모두 이것은 탄도미사일이다. 미국에서도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이 나왔고 로켓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저고도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로서도 막기 힘들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스위스 대사관이 서울 한복판에 대사관 신축 건물에 핵 대피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봐도 오해를 살만합니다. 물론 외교부나 스위스 대사관 측 설명대로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인근 주민이 했던 말이 정말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핵전쟁을 대비한 방공호가 있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의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지 8일 만에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 방문을 승인하고 지원도 하겠다고 합니다. 식량 전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위스 대사관에 있는 작은 핵 방공소에도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 적인지 아군인지, 미국이 적인지 아군인지, 중국이 적인지 아군인지, 국방은요, 안보는요, 늘 최악을 대비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해야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의 핵 방공호 소동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어긋난 행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한 스위스 대사관에 핵 방공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비싼 그런 주택에는 핵 대피소가 있습니다. 만약 유고가 생긴다면 억울한 서민들만 피해를 볼지 걱정이 됩니다. 요즘 사석에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저 미사일 도발을 하면 용산부터 쏠 거 아니냐? 아니다. 강남으로 할 것이다. 이게 근거 없는 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 정도로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뺨대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안보만큼은 문재인 정부가 좀 더 보수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